한도가 180도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 재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뉴욕 증시가 급등함과 함께 간밤 코인 시장도 오랜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관세발 이슈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키곤 있지만 나름 우호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간밤 시장은 안도했던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시장의 시장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일 대비로는 5%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24시간 거래량 같은 경우도 150억 달러 선을 지나가면서 전일 대비는 23%의 급등세를 보이고요. 다만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약간 뉴욕 증시에서 보여줬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제 15점을 가리키면서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투자 심리는 오늘 25점까지 올라가면서 공포 구간으로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일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16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관들은 시장을 담아냈을까요? ETF 현황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도 추가적인 유출 흐름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부터 포착이 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은 유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인 점유율 여전히 비트코인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전체 매분율에서 62.6%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의 흐름은 어떠할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의 동향이고요. 먼저 시가총액 1위에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5% 가격 반등 나오면서 8만 1,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8만 3천 달러 이상까지 돌파를 했다가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1,600달러를 돌파했다가 지금은 1,59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오늘 9%의 상승을 보입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금 2달러를 돌파해줬었는데 지금은 1.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네요. 그 가운데 시가총액 중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리플과 함께 카르다노 에이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리플과 에이다의 가격이 커플링돼서 자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오늘도 리플과 에이다 두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이다도 8% 오른 0.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의 간밤 확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바로 뉴욕 증시에서의 시그널을 포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밤새 분위기가 또 180도 뒤집혔죠. 오늘 나스닥이 무려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2001년 그리고 2008년 이후 일간 상승폭은 최대치를 보였고요.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결론적으로 90일간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중국만 제외된다라는 거겠죠. 중국은 125%의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중국만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그대로 뒤로 밀려주고 다만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품목별로의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관세 유예와 관련해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유예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있어서 유예를 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내놨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협상과 관련된 부분을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협상의 카드로 이미 우리는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소 조금 다른 결의 대답을 내놓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도 간밤 미국으로 추가적인 관세 보복 조치에 대한 내용을 확실시 해줬습니다. 이 알루미늄과 철강과 관련돼서 미국의 25% 추가적인 부가 관세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유럽이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90일간 관세는 유예된다라고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중국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일단 오늘 중국은 약간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외 외신에서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논평을 내놨는데 아마 중국에서는 양보하는 것 자체를 약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125%의 엄청난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60% 정도가 최종적인 적정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인 협상이 꼭 필요한 만큼 양국의 앞으로의 입장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시진핑 주석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조만간 곧 중국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전해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측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냐에 따라서 또 코인 시장과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들이 크게 동요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인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 안에서의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정책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밤 재무부 쪽에서 나온 내용이죠.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장관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식 규제를 제거하고 자본시장 역량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이 미국 중심의 새로운 규제를 구축하면서 시장의 파일을 넓혀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SEC의 수장도 최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대로 폴 애킨슨이 SE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올라왔고요. 그동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코인 시장이 말 그대로 순환의 시대를 겪었었는데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애킨슨이 SEC 위원장에 앉은 만큼 앞으로의 긍정적인 소식들을 충분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 애킨슨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도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을 놓고 우리가 좀 움직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에서 남는 잉여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정부가 나서서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를 이렇게 전력을 통해서 직접 채굴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키스탄이 먼저 남는 전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준다면 하나의 선례로도 남을 수 있겠고요. 미국도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선례와 함께 미국 쪽에서도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전망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8만 달러 선 다시 돌파를 해줬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방세기형 패턴이 완성이 됐었죠. 근데 지금 간밤에 나왔었던 강한 캔들이 이 하방세기형 캔들의 가장 윗단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항을 크게 뚫고 올라갔을 때 결론적으로는 오는 6월까지 10만 달러의 가격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줄 수 있을지 추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도 하나만 짚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일가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데이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이더리움을 급하게 매도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 또한 최근에 이더리움을 매도한 게 확인이 되면서 큰 손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이런 행위들이 투심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더리움은 최근에 가격 부진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움직임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1시간 동안 코인에 대한 이야기와 이슈들로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시장 하나하나 저희가 실마리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해 주실 김세윤 전문가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먼저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진 10% 가까이 반등을 해줬는데 알트코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캐너 포착 코인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은 가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전일 대비는 20%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4,40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큰 가격의 변동성이 시장에는 크게 포착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전월 대비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최근의 추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코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문가님과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스코인 같은 경우도 지난 2018년에 엄청난 불장 피크를 찍고 그 뒤로는 가격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20%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뭐 추세적으로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가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지금 포착코인으로 가져왔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코인은 일단 중국계 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포착 코너에서 가져왔었던 네오코인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오코인은 중국계의 이제 대장코인, 뭐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대장주이듯이 그 중국 관련계 코인들 중에서는 제일 대장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네오코인이 매도자, 이 관계자의 매도 압력 이슈로 매도세를 관계자가 진행을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네오코인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주었었어요. 그 이후에 네오코인에서는 하락분에 대한 이제 방어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오코인에서 이제 5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 기준 6,8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설정을 하고 5달러 기준의 스테이킹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고요. 이 말은 뭐냐? 5달러 정도의 예치금을 넣어 놓으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5달러 정도의 예치금을 넣어 놓으면은 이제 보상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 보상이 원화 기준 300원에서 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럼 그 이후 네오코인의 가격이 많은 반등이 나와 주었었는데 제가 왜 가스코인을 가져왔으면서 네오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 이 네오코인과 가스코인은 이제 아들과 아빠 같은 관계 혹은 쌍둥이 같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주식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네오코인의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당금이 가스코인으로 나와주는 형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오코인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 삼성전자로 예시를 들자면 삼성전자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에 관계된 주식들도 올라가 주듯이 네오코인에 인한 상승으로 가스코인에 인한 상승도 동반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재 가스코인의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즉 상승 펌핑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구간에서 저항 구간이 설정되어 있고 만약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를 차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스 일봉 차트이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네오코인과 반등이 나와준 시점과 동일한데 네오 관련 이슈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펌핑, 하락 채널 상단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었으나 오늘자 캔들 다시 한번 등장을 해주면서 하락 채널의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현재는 이 캔들을 보았을 때 윗꼬리가 강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하락 중이던 코인이 상승 펌핑이 들어준다는 얘기는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익절가 혹은 본절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4월, 3월 말쯤에 물려 있었던 4,500원 정도에 물려 있었던 사람이 거진 2주 만에 가격 상승 펌핑이 나와 주었고 그 구간을 현재는 터치를 해줬어요. 그럼 이 말은 즉슨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본절가 혹은 이익 실현가를 준다는 얘기는
매도세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이고요. 실제로도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전 고점 구간, 단기적으로 형성된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 가격대가 4,63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캔들 패턴이 종가 기준으로 4,631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고 다음날 캔들 패턴이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게 되는 리테스트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힘들지 몰라도 단기 매수 관점으로서는 접근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 구간에서 이 가스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즉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4,630원 구간 돌파 시 다음 목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전고점 구간인 5,500원대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홀딩을 해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630원을 돌파해주고 전고점인 5,500원까지 오를 수 있을지 보유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특별한 코인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스캐너 포차코인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SNT가 준비가 돼 있고요. 이더리움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이죠. 오늘 27%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는 16일부터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세가 나오다가 오늘 하루 깜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유의미한 구간일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S&T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락을 하다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걸지 일단은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구간으로 보실까요? 일단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약간 이름이 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코인의 심볼, 즉 이름이 SNT예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코인을 이제 줄여가지고 스ን트라고 부르는데, 스인트. 오. 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 사실 상승을 동반할 만한 이제 강한 호재거리라고 볼 만한 이슈는 딱히 없었어요. 네. 이 실제로 4월 8일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 이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이제 상장 폐지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이 상장 폐지라고 한다면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럼 해고 통보를 받았으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느냐? 일단 상패라는 것이 나와주게 되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하락이 나와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다가 물려있는 세력 혹은 특정 이제 가격대를 이제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특정 구간의 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줘요. 그럼 그 구간에서 단기적인 펌핑이 나와주고요. 단기적인 펌핑이 나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라는 얘기는 가치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거래소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상승 펌핑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즉 지금 상장 폐지 빔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상승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그 구간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하신 분들 혹은 물려 계신 분들, 신규 매수로서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을 위해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이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김치 코인들 혹은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혹은 하락장 속에서 순환되면서 상승 펌핑이 나와줘요. 오늘은 이 코인, 다음 날은 저 코인, 다음 날은 다른 코인 이런 식으로 상승 펌핑이 나와주는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바이낸스 상장 폐지 이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패 빔, 즉 상장 폐지 빔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스랑도 약간 비슷한 모습의 차트예요.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 나와준 모습이고요. 상승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가스랑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일단 기존 수평 저항선이 하나 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대가 33,460원대, 33.4원대예요. 3.4원대의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실패했었고요. 가스도 윗꼬리를 달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같은 경우로서 매도세가 등장을 하고 있고 꼬리를 달린 구간이 가스보다 더욱더 큰 모습의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가스랑도 동일하게 오늘자 캔들 종가 마감 기준으로 33.4원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호재라고 할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겠고요.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인이 물려 계신 분들에 한해서 현재는 하락 추세로 진행 중이고요. 33.4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 다음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 가격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냐? 어느 시점에서 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디테일한 가격대는 달라지겠지만 대략 예상을 해보는데 42.5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42.5원 구간을 돌파한다면 전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45.5원에 또 저항 구간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의 완벽한 추세 반전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및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인 45.4원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완전한 상승 추세로의 반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형태이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현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33.5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현재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 가격대가 24원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24원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로서 어느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지기까지 예측을 하기가 더욱더 힘든 구간이에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 다음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22.5원 혹은 이전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22.7원 정도 구간 가격대인데 현 그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23.8원 혹은 다음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22.7원을 이탈해주게 된다면 그 구간에선 손절을 감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현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의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가격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쌍바닥이라는 것은 상승 반전형 패턴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요. 쌍바닥이 나와줄 때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 망치형 혹은 이전 캔들의 종가를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줄 때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33.4원을 돌파해주는지 그 여부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패 이슈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부터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추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슈라던가 또 비트코인의 시황까지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 전략 저희 방 들어오셔서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다뤄봐야겠죠. 전문가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비트코인 전일 대비 5% 오른 8만 1,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 기준으로는 8만 3,000달러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최근에 8만 달러의 저항을 넘지 못한 채 7만 달러 아래에서 횡보를 보였는데 오늘 보여준 반등, 과연 유의미한 구간에 진입을 해준 것일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트코인 일봉 시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줄 이제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기 전에 비트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세 관련 이슈들이 있었고요. 다른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움직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냐? 일단 오늘 저녁 한국 시간 기준 21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란 이제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반영한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은 예상치를 하회를 하느냐 상이냐 하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심해져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에 대한 수치입니다. 예상치에 대해서 상회를 하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혹은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높아집니다. 연준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에게는 치명적 혹은 부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의 CPI 수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회하는 수치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겠죠. 하회를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의 완화 이후 금리 인하 혹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겠고요. 이는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재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최근 제일 핫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CPI의 경우도 제외하고요. 연준 혹은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경제 이슈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관세 조치가 제일 크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새벽간에 90일 동안 유예를 한다는 이슈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준 모습인데 제일 핵심 포인트는 현재 비트코인의 트럼프의 관세 조치 이후 보복을 택한 국가들이 있고요. 수용하는 전략을 택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보복을 택했던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그다음에 EU, 유럽연합, 그다음에 캐나다 등등이 있어요. 중국은 이 보복성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즉 미국과의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보복에서 지금 수용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보복 관세에 대한 것들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수용 쪽으로 바뀌는 입장에 대해서 표명을 해주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슈를 통해서 알아본 것과 달리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차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기준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81.2K 구간 매물대는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다만 81.2K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다음 저항 구간이 있고요. 다음 저항 구간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상승 추세로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만 현재 구간은 2K 구간을 돌파하였지만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줄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든 다른 암호화폐든 아니면 주식이든 모든 가격은 급등이 나와주면은 급락이 나와줄 수 있고요. 급락이 나와주면은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급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정 가능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하단 매물대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78.5K 정도 구간인데 78.5K 구간을 이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매물대 이탈 이후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까지 혹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구간 가격대가 70K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은 78.5K를 이탈하면 70K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이에요. 즉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74.5K 구간에서 매물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나 반대로 74.5K 구간을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봉보다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 작도 관점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81.2K 매물대를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81.2K 구간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의 상승폭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었을 때 일봉 관점, 즉 큰 관점에서 상승 반전이 나와주려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돌파 유무가 전제되어야 하니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81.2K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나 재차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할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전 저점 구간인 74.5K 구간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시간봉 이동평균선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현재 가격대를 돌파해주고 20 돌파해주었고 60도 돌파해주었고 60 이동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20, 60, 120, 240 순서로 역배열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하방압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작도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하방압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보다 더 높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느냐? 현재 62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62동 평균선을 이탈하면은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의 형태로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단기 추세라고 볼 수 있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은 어때요? 상승으로 전환이 돼준 모습이죠. 상승으로 전환돼준 모습이기 때문에 갑자기 3K, 4K 정도의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는 상승 기울기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으로 올라와 줄 때 가격이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패턴,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상승은 모르겠으나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60, 120, 24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가격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지 않게 되면은 유효하지 않은 시나리오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시간봉의 스토캐스틱을 통해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스토캐스틱도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현재 단기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 즉 고점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기, 장기의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모두 상방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말은 즉슨 현재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현재 역배열 구간에서 저항 구간이었던 120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120 이동평균선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상승 시그널의 해소가 된다면 재차 하락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는 시점이 어디냐? 이 중기의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과매수 구간을 도달을 하고요.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했다는 전제하에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서 전환이 되었다. 혹은 상승 시그널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알트코인의 시장 흐름을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6시간봉 차트이고요.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이 도미넌스의 캔들이 이제 도미넌스의 비중 움직임을 나타낸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 추세,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구간을 왼쪽 표로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이 횡보를 해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알트코인을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분들께서는 현 구간에서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 구간에서 나는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도미넌스 상으로 보았을 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부터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코인 지침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인 계좌를 어떻게 만들고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직 코인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코인 튜토리얼 시간에서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 모르시는 분들, 이제 걸음을 하려면은 걸음마부터 떼어야겠죠. 따라서 업비트 관련 계좌 개설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거래소는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박스 등등이 있는데 왜 굳이 업비트를 추천을 해드리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제일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당연히 제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려면은 이제 2등, 3등 말고 1등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서 업비트 관련 기준으로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업비트 코인 거래소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K뱅크라는 계좌가 필요해요. 다만 K뱅크 계좌는 모바일 어플로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비대면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K뱅크를 검색하신 이후에 설치, 그다음에 다른 계좌를 만들듯이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은 계좌 개설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업비트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업비트를 가입을 하려면 모바일 기준 이제 휴대폰에서 업비트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 인증을 하는 설명칸이 나와줍니다. 그럼 본인 인증을 진행을 하시고 번호 및 계좌 인증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업비트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K뱅크를 먼저 개설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간단합니다. 비밀번호 및 닉네임을 설정을 한 이후에 업비트 가입은 완료가 되는데 이 업비트 가입이 완료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어떤 걸 진행했었죠? K뱅크를 먼저 계좌 개설을 했었죠. 그럼 K뱅크와 업비트에 대해서 계좌를 연결을 해줘야지 입출금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모바일 기준으로 메인 화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있는 입출금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입출금을 들어가면은 맨 위 상단에 원화 버튼이란 게 있습니다. 그 원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입금하기 혹은 출금하기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입금하기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입금하기를 클릭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거래 불가 안내, 고객 확인 완료 후 입출금 및 거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 중에서 고객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K뱅크 계좌를 확인을 하는 절차로 넘어가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버튼으로 넘어가 주었을 때 이런 식의 형태로 전체 동의 체크, 그 다음에 신분증을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K뱅크 계좌가 인증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요. 원화 입출금 가능하고요. 업비트에서 이 진짜 실명 인증을 통해서 너 진짜 사람 맞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 3자리의 인증번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주고요. 전화가 오는 것에서 통화를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모두 완료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또 하나의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근데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채널 인증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 채널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톡 2가지 중에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톡이 조금 더 편해가지고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SNS 중 하나 구간을 이제 인증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 계좌 연결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계좌 연결 끝난 이후에 진짜 입출금을 하셔야 되죠. 다시 업비트를 들어갑니다. 업비트로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서 입출금으로 다시 들어가시고요. 아까 원화 버튼 눌렀을 때 뭐가 있었죠? 입금하기, 출금하기가 있었죠. 지금은 입금을 할 예정이니까 입금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입금 가능 최소 금액은 5,000원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코인이 되게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5,000원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코인들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뭐 5,000원이 있다면은 그 코인의 최소 가격이 뭐 100원이라고 쳤을 때 100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도 5,000원 어치만 살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매매를 처음에서 나 이거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실 때
그 구간을 5,000원 혹은 10,000원 아니면은 소액인 10만 원 등등만 입금을 하셔서도 매매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5,000원 입금을 하고 입금 신청 클릭 시 입금이 완료된다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코인 관련을 해서 이제 업비트, K뱅크 계좌 개설 업비트와의 연결,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과 코인 모두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혹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도 모르겠고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인지 지지 구간인지도 모르겠고 뭐 보조 지표, 뭐 RSI, MSCI, MACD, 트리플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그 보조 지표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우라고 추세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그리고 지지 저항도 간단하게 알려주는 보조 지표의 고점, 저점, 매매 시그널을 알려주는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신호등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신호등 지표는 어떤 것들이 특징이냐? 이 초록색 구간에서는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을 나타내주고요. 이 노란색 구간에서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비추세 구간, 중립 구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빨간색 구간은 여러분들 빨간색 뜨면 빨간불 들어오면 어떡하죠? 멈추죠. 따라서 빨간불 구간은 강한 하락 추세 구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강한 추세,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이런 걸 모르셔도 돼요. 그냥 초록색 구간에만 있으면 아 상승 추세구나, 노란색 구간에 있으면 아 비추세 구간이구나, 빨간 구간에 있으면은 아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을 해 놓았고요. 그 추세를 알 수 있으면은 진입할 수 있는 진입 타점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초록색, 네모색, 화살표 등등을 통해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이 구간은 적합한 매수 타점이라는 얘기이고요. 빨간색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한다. 뭐 매도 타점. 물론 매도 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는 어렵겠지만 그 구간에서는 현재 구간에 진입을 해서 목표가를 찍었구나라고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신호등 지표는 어디에서 받아볼 수가 있느냐?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제가 이 신호등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난 이 신호등 지표도 궁금하지만 매매를 잘하고 싶다, 매매에 대해서 알고 싶다를 기술적 분석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또 무료로 차트 강의를 하고 있고 신호등 지표 돈 내고 배우는 거냐고요? 아니요. 절대 100% 무료이고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100% 무료 입장을 유지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계좌 개설 방법부터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그 기술에 대한 비법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추후에 더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와 오늘 함께 만나볼 집중 전략 코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그래도 반가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봤던 종목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추가적인 AS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관심 종목 혹은 히든 종목을 통해서 어떤 코인들을 진입을 했었고 뭐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을 진입을 했었어요. 뭐 에이브, 이더리움, UX링크, 슬레이어, 페페, 옵티미즘, 스택스, 폴카단, 마스크, 세이프, API3 여러 가지 코인들을 진입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김세윤 전문가가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겠죠. 결과만 알려드리자면은 총 승률은 63.64%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비중 10% 모든 코인을 비중 10%로 진입을 했을 때 37.79%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뭐 얼마 정도의 시드를 운용을 하시는지 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100만 원으로 진입을 했다면은 현재 수익률은 37만 8천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3월 20일 당시에 방송으로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던 페페코인.
히든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페페에 대해서는 31.7%가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요. 어느 관점에서 제가 진입을 하였었냐?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쌍바닥 혹은 세기 혹은 역헤드앤숄더라고 볼 수 있는 전부 다 상승 반전형 패턴인데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었습니다. 등장을 해주고 매물대 구간, 상단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 이 구간 가격대에서 저점 구간, 이 구간 가격대 매집가 구간을 QR코드를 찍고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와주었습니다. 이 빨간색 선 때문에 이 캔들의 꼬리 혹은 몸통이 보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주식 혹은 코인을 할 때 코인이 주식보다 나은 점이 뭐냐? 코인은 상한가란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은 주식과 달리 하루에 30% 찍었다고 닫아버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코인의 장점이 뭐냐? 상승 펌핑이 나와줄 때 100%, 200%, 300%, 400%, 500%까지도 가격이 무궁무진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집가 기준 어느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갔느냐? 플러스 31.72% 정도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페페코인 가격대가 어떻게 진행되기보다는 왜 페페코인을 진행을 했느냐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왜 페페코인을 진입을 했다 그랬죠. 상승 반전형 패턴인 뭐 쌍바닥, 역헤드앤숄더, 뭐 하락 세기 등등이 등장을 했었고 그 구간을 돌파,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저점 구간까지 매집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냐? 저는 그 기준을 계속해서 설정을 합니다. 신호등 지표를 통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그 기준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그 기준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셔서 돈 버는 법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종목들 지난주 여전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나 또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까지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종목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목할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새벽 이슈로 인해 급등이 나와주었었고요. 급등 이후에 하방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물 기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나가보기엔 약간 애매하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은 약간 주목하면 좋은 코인을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주목할 코인은 가스코인인데요. 아까 포차코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코인이에요. 현재 하락 채널을 돌파하였고 3,780원에 존재하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 기대치가 높은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4시간 분 기준 24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받아주는 리테스트 현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 매물대인 4,645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상승으로의 추가 추세 반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매물대인 5,530원 구간까지도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확인해봤던 가스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새벽 사이에 추가적으로 나올 미국의 조치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추가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내일 이 시간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께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